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0번째 시간입니다. 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몸이라는 글자인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하고 관련된 나머지 단어들과 사자성어, 그것들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떤 단어들이 또 신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투신. 투신 할 때 투는 던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던지다, 공을 던지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던져요. 어디다가 또 돈을 만들 곳에. 그래서 투자 하면 돈을 던지는 거예요. investment라는 뜻이고, 투수 하면 우리가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피처라고 있죠. 공을 던지는 선수, 피처를 우리가 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투신 하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몸을 던지는 것이면 이것은 약간 추상적, abstract meaning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몸을 던졌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다 던지고 자기 마음을 다 던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열적으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투신의 첫 번째 뜻은 devotion, dedication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나 직업, 분야에 온갖 모든 정열을 다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헌신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뜻, 어떤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토픽 시험이 있어요. 토픽 시험 전에 내가 모든 걸 걸고 아무것도 안 하고 토픽 시험 공부만 하는 거예요. 투신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진짜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안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그래서 투신하면 높은 곳에서 자기 몸을 진짜로 던질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보통 죽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어떤 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반평생을 교육계에 투신했다. 자, 평생 하면 all his life예요. 그런데 반평생이니까 반이에요. 그래서 그가 70살이면 한 35년, 그가 60살이면 한 30년 정도를 우리가 반평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의 인생을 반평생이라고 하고, 교육계에 투신했다. 교육하면 education이죠. 그런데 거기에 개가 붙었어요. 개는 세계라는 뜻으로 교육계 하면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일, 그런 사람, 그런 그룹, 그런 서클, education 그룹, education 서클, education world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반평생을 교육계에 투신했다 하면 그는 선생님으로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정계에 투신하고 있다. 정계. 뭘까요? 교육계, education. 정계는 정치, politic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개는 그런 세계, 그룹, 서클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계에 투신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는 지금 정치가, politician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인으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말을 투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때 자살은 suicide 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 높은 곳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을 때 투신 자살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기차나 또 뭐 버스, 이렇게 트럭,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을 때도 투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몸을 던지다라는 의미로 투신이라고 해요.
은신, 은신 할 때 은은 숨다, hid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단어들은 은밀히, secretly, 몰래 숨어서라는 뜻입니다. 은연중, 내가 생각하지 않은 중에 생각하지 않았을 때 몰래라는 뜻으로 은연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신 하면 몸을 숨기는 거죠. 네, 그래서 hiding이라고 합니다. 은신처. 네, 처는 우리가 보통 장소를 나타내 줄 때 처라는 단어를 붙이지요. 그래서 은신처 하면 몸을 숨기는 장소 해서 은신처라고 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은신을 그만두었다. 네, 은신은 좋은 쪽에도 쓸 수 있고 나쁜 쪽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이고 전쟁은 나쁜 것일 때 그는 전쟁이 싫어서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숨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은신을 그만두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경찰이 그 남자의 꼬리를 밟아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네, 경찰이 쫓아가는 거 보니까 그 남자, 그들은 나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장소를 경찰이 찾아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신, 보신 할 때 보는 보충해주다, 보태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주는 것, 몸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보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보약이 있어요. 한의원 기억하시죠? 네, 한국의 전통 병원이에요. Korean Traditional Clinic.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뜸을 뜨거나 그 침을 맞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보통 봄이나 가을에 보약을 먹습니다. 보약. 그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몸을 도와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은 보통 허브로 만듭니다. 보통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몸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몸이 힘들어요. 그럴 때 미리미리 좋은 허브를 좋은 약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잘 지낼 수 있어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름 되기 전에 봄과 가을에 이렇게 보약, 몸을 보호해주는 약을 먹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몸보신이라고 하는데 몸을 보신해주는 그러한 음식을 또 자주 먹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여름에 봄날 먹는 삼계탕, 네, 보신탕, 인삼,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삼, 장어, EEL 해서 일이라고 하죠. 장어, 또 전복, 이렇게 몸에 좋은 약이나 음식을 먹어서 몸을 보충해 주는 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음식은 몸을 보신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 몸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 준다는 뜻이죠. 몸을 보신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고 보는 잘못된 보신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몸에 좋대 하면 막 이상한 것들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과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보신 문화를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몸보신 좀 해야겠어. 네, 우리가 생활에서 몸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보신 할 때, 네, 몸보신 할 때 여기 신이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몸이라는 말을 또 붙였어요. 몸이 두 번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는 좀 틀린 말이지만 생활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몸보신하다. 네,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해요. 시험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 우리가 나 몸보신 좀 해야겠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인삼을 먹거나 뭐 보약을 먹거나 그렇게 우리가 몸보신을 합니다. 병신. 네, 이 말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병신 할 때 병은 여러분 우리 병 아시죠? 병에 걸리다, 뭐 암에 걸리다, 뭐 고혈압에 걸리다, 뭐 이렇게 병에 걸리다, diseas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 것, 몸에 아픈 것을 우리가 병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통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볼 때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나쁜 말이니까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뜻은 handicapped, disabled person.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쓰면 이것은 명예훼손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handicapped, disabled person을 지체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체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말을 안 쓰고 지금 배우는 병신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이건 좋지 않은 그런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fool 이렇게 우리가 바보야 할 때 이렇게 욕할 때 나쁜 말로 사용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난 회사에 병신 취급 당하는 거 지긋지긋해.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놀리고 무시했나 봐요. 안 좋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어요. 네, 두 번째, 내 인생은 병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정말 안 좋은가 봐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신세타령, 신세한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나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병신 같은 XX.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변신. 네, 단어 발음이 좀 비슷하지요. 변신할 때 변은 변하다, 변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hange 어떤 것을 바뀌는 것 그런 것을 변이라고 하는데 변신하면 몸이 바뀌는 거예요. transform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언제 사용하냐 하면 우리의 겉모습이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변신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변신. 네, 변했어요. 그런데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변했어요. 네, 이럴 때 화려한 변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선생님이 만약에 패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선생님을 보고 와,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완전 화려한 변신인데?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변신. 이거는 파격적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totally changed라는 뜻으로 완전 변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놀고 공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니까 선생님 가족들이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거나 어떤 건물, 인테리어 하거나 아니면 도시, 나라, 어떤 장소, 어떤 것이든 이렇게 갑자기 변화,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변신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 변신을 꾀하다. 꾀하다라는 말은 그냥 try to, 시도하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부터 안 되겠어. 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좋은 이미지로 내가 바꿔야겠어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지 변신을 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정치가로 변신한 변호사이다. 네, 예전에는 변호사였어요. 로이어였었는데 그가 나중에 정치가로 변했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어서 변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단한 변신이에요. 당신 정말 멋져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이 멋있게 변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변신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매직쇼, 마술쇼에 갔는데 그 마술사가 뭐 이렇게 물건을, 지팡이를, 스틱을, 비둘기, 더브로 바꿨어요. 완전 변신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신. 네, 인신은 사람의 몸이란 뜻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인신. 그런데 여기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매매는 사고 파는 거예요. buy and selling. 할 때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human trafficking이란 말이 되겠죠. 아주 안 좋은 단어죠. 나쁜 행동이에요. 얼마 전에 한 작년에 1년 전에 CNN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신매매라고 합니다.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이에요. 인신공격. 네, 인신공격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서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못생겼어? 그 사람의 외모, 학력, 공부, 가족, 성격, 그 사람의 뭐 핸디캡,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신공격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사용하죠. 어떤 다른 상대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을 막 꺼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소녀들을 인신매매하다. 네, 요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인신매매를 금하다, 네, 못하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다. 네,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하다라는 말입니다. 불사신. 네, 불사신을 보면 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는 죽다라는 뜻이고 신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이래서 immortal pers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상황,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건 안 돼 라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한 아주 강한 사람,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figurative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사신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불사조, 이때의 조는 우리가 말하는 새, bir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조 아시죠? 백조, 네, 스완이에요. 백조, 스완. 그래서 불사조 할 때 조는 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절대로 죽지 않는 새, 불사조라고 하는데 불사신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불사신이에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터미네이터, 슈퍼맨, 미션 임파서블 할 때 주인공들은 잘 안 죽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불사신이에요. 자,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내 남편은 불사신이다. 네, 죽을 고비는 아주 죽을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 사람이 넘기고 정말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우리 남편은 불사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의 부동산은 불사신. 네, 부동산은 real estate예요. 집, 건물 이런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부동산은 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국의 부동산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한국의 부동산은 절대 죽지 않아 해서 그런 의미로 부동산은 불사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죽지 않아 라는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불사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일어서다. 네, 쟤는 그 애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으로 불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신형, 종신형 할 때 종은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d, finish 라는 뜻이고 형은 형벌 해서 punishment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신형은 몸을 끝낼 때까지, 몸이 끝날 때까지 주는 형벌 해서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 그것을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하면 그에게 종신형을 판단해서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 죄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다. 종신형을 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살다는 live라는 뜻보다는 어떤 punishment, 그 형벌을 serve하는 뜻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신에 관련된 표현은 자, 여러분 보험이에요. 보험은 insurance인데 어떤 보험이냐 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그래서 그것을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장신구, 장신구 할 때 장은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으로 decorate 라는 그런 뜻이고 자, 신은 몸이고 구는 어떤 도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꾸며주는 그러한 도구들이라고 해서 보통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물, 이렇게 보석,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얼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장신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수한 목걸이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장신구였다. 네, 여기서 그 장신구는 액세서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목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녀의 유일한 액세서리였다라는 뜻이고 그녀의 장신구가 촛불에 반짝거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신부는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며진다. 네,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그 신부가 많은 여러 장신구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다, 꾸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장신구는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장신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등신, 네, 여러분, 팔등신 할 때 팔은 우리가 말하는 숫자 8입니다. 네, 팔에 등은 어떤 것을 등분하다, 나누다 해서 이렇게 divide라는 뜻이고 신은 몸이니까 몸을 8개로 나누는 것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머리에서 목 바로 위까지 얼굴 크기 있죠?
네, 이 얼굴 크기를 가지고 몸을 나누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몸이 8개로 나누어질 때 그 비율, 그것을 우리가 팔등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사진에 정확히 팔등신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몸이 굉장히 늘씬하고 날씬하고 몸이 굉장히 예쁜데 정확하게 팔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팔등신이에요 라고 할 때는 몸의 비율, 몸의 proportion, 그러니까 몸이 잘 이렇게 비율이 맞는다라는 뜻으로 몸이 굉장히 날씬하고 균형이 잡혀 있고 멋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팔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팔등신 미인이다. 네, 얼굴도 예쁜데요. 몸의 비율도 아주 좋은 몸의 그 몸매도 아주 죽여주는 네, 그런 여자를 우리가 팔등신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팔등신 미녀들에 둘러싸여 신나게 놀았다. 네, 여러 여자들한테, 미녀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자, 미녀들인데 어떤 미녀예요? 네, 아주 몸매가 날씬한, 멋있는 그러한 미녀들을 팔등신 미녀라고 하고, 자, 미친 몸매 팔등신. 자, 이것은 선생님이 뉴스 제목에서, 타이틀에서 가지고 왔어요. 미친 몸매. 몸매는 아시죠? 우리의 몸인데 미쳤어요. 미쳤다라는 말은 crazy 뭐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진짜 몸매가 끝내준다. 몸매가 멋있다. 라고 해서 앞에다가 미치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crazy body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친 몸매 곧 팔등신이라는 뜻입니다. 살신성인 살신성인 할 때 살은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다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 죽이다,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이루다, 우리가 성공, 성취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것을 이루다, 완성하다라는 뜻이고 인, 이것은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 인자하다 하면 비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어떤 철학적인 아주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어를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인이라는 이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한번 보시면 몸을 죽여서 인을 비나인을 이루다라는 그런 뜻으로 어떤 자기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인간의 친절함, 인간의 어떤 그런 도덕성 그런 것을 완성하고 이루었을 때 우리가 살신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석을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어진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살신성인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한테 어떤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살신성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때 사용하냐 하면 그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난국을 극복했다. 네, 그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살신성인 할 때 내가 자기 희생을 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살신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신성인의 희생 정신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다, 사람들을 구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주민들을 구출하다. 네, 이번에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곳에서 산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희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살신성인으로 주민들을 구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해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신창이. 만신창이 할 때 만은 온 몸이란 뜻이고, 네, 창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이 상처로 뒤덮였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몸 전체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상처가 있을 때, 진짜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만신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다 엉망이 됐어요. mess up. 네, 엉망이 됐어. 만신창이가 되다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는 물건이 아주 심하게 부서졌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쁜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집에 와서 총을 막 쏘면 집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만신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치고 피곤할 때 괜찮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울 때 만신창이가 되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figurative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온 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네, 이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온 몸이 다쳤어요. 그럴 때 만신창이가 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온 몸을 맞았어요. 그럴 때 만신창이가 되다라고 말을 하고, 그녀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네. 아마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만신창이가 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만신창이 된 결혼 생활에서 아직도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네, 결혼 생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아주 엉망인가 봐요. 둘 다 막 매일 싸우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결혼 생활을 만신창이가 되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 하면, 네, 입하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서서 가는 것을 입석이라고 하죠. 입, 자, 기립, 입석,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입은 세우다, 스탠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입신, 몸을 세우는 것이고, 양은 날리다예요. fly, make fly 할 때 날리다, 명, 이름이란 뜻이에요.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다. 네, 여러분, 몸을 세우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우리가 몸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이름을 날리다라는 말은 이름이 날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이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신양명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름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신양명 하기를 바라지요. 네, 성공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신양명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결혼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았다. 수단은 어떤 means, by, way, tools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유명해지나 봐요. 아마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배우예요. 그런데 여기 탑 배우, 네, 셀럽 왔어요. 셀럽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또 성공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결혼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는 입신양명의 꿈을 갖고 서울로 왔다. 네, 내가 성공해서 유명해질 거야 하고 그런 꿈을 갖고 서울로 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입신양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요?
네, 성공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입신양명하기를 원하시죠? 혈혈단신. 네, 여러분, 혈혈단신 할 때 혈은 외롭다라는 뜻이에요. 단은 네, 하나, 혼자라는 뜻이고, 그러면 혈혈단신 하면 외로운 한 사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기대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외로운 몸,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독신하고 똑같지요? 독신할 때 독도 하나, 혼자라는 뜻으로 혼자라는 뜻이고 단신도 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일 때 그렇지만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나는 독신이에요. 그런데 단신은 엄마 아빠도 없고 언니 오빠 동생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이 없이 나 혼자 외롭게 살 때 우리가 단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혈혈단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혼자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가족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 때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셨다. 네, 이때 월남은 네,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왔다라는 뜻으로 월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전쟁은 1950년도에 있었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 코리안 워가 있었죠. 그때 많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네, 그 전쟁이 싫어서 또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피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죠. 그래서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한국으로 와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두고 혼자 이렇게 혼자 온 사람 그럴 때 우리가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왔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혈혈단신 홀로 거기에 있었다. 네, 어떤 거기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는 희망이 없어. 빨리 나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거기 혼자 있었어요.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혈혈단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 없이 친구 없이 혼자서 외롭게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혈혈단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부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서울이라서 서울에 올라올 때 나는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가족들은 계속 부산에 있고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서울에 왔을 때도 혈혈단신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도 네,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신토부리. 신토부리 할 때 신은 몸이고 토는 흙,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이, 둘이 아니다, 두 개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국에서 만든 한자인데 네, 외국에서 많은 이렇게 농산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농산물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난 농산물들을 팔 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난 것을 한국에서 만든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토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너무 싸요. 외국에서 막 이렇게 한국에 수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난 한국 땅에서 한국 흙에서 난 사과를 먹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몸과 한국에서 난 사과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 농작물 farm products라고 하죠. 한국에서 난 농산물이 몸에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토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토부리 운동을 벌이다, 신토부리 무브먼트를 계속해 나가다, 캠페인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토부리가 아닌 작물들을 환경에 손상을 주었다. 네,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그 작물들을 키우다 보면 한국 환경하고 안 맞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신토부리 당근. 당근은 캐럿이에요. 자, 그런데 신토부리 당근 하면 이것은 한국에서 키운, 한국에서 재배한 당근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한 당근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당근 대신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신토부리 쌀, 신토부리 오이, 신토부리 호박, 뭐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한국에서 자란, 한국에서 심은 한국 농작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신토부리라고 말을 붙입니다. 신토부리 수박 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수박이 아니라 한국에서 키운 수박이다라는 뜻입니다. 일신상. 일신상 할 때 일은 하나라는 뜻이고 신은 몸이고 상은 뭐뭐 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몸 위에 생긴 그러한 사정,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을 일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정, 어떤 사람의 형편,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일신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신상의 일로 사직하다. 네,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일신상의 일로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 사람한테 뭐, 갑자기 집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이 사람이 다쳤거나, 아프거나, 또 이 사람 가족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의 한테, 이 사람 가족, 이 사람 환경, 이 사람 그 주변 그 형편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뒀어요 할 때 한국에서는 보통 일신상의 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유를 밝힐 수 없을 때,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일신상의 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학교를 그만둬요.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일로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면 여러분은 그냥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나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집에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좀 어려운 말로 일신상의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신상의 일로 상담하다. 네,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카운셀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제 일신상의 일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제 일이지 이걸 공개적으로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그 privacy, 나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하여 일신상의 이익을 희생하다. 공익은 public good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불편함, 나 자신의 어떤 그 사정, 나 자신의 상황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도 일신상의 이익을 희생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하다가 선생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일신상의 일로 유튜브를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튜브는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에 대한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몸에 관련된 신의 단어들은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단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아시면 여러분은 이제 몸과 관련된 신의 단어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힘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선생님도 힘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